그 최근에 한 불과 한 1, 2개월 전에 그 저희가 호주에 골프웨어 촬영 때문에 한 열흘간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작가님이랑 아무래도 열흘 동안 같이 살다시피 해서 되게 급속도로 친해졌거든요. 작가님이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약간 재능 기부 형식의 작업물을 한다. 우리도 혹시 같이 할 생각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수락을 하게 되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흔쾌히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아예 그냥 재능 기부 형식의 금전이 원래 오가지 않는 이런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심플하게 좋은 일이니까 무조건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하는 데는 딱히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 두 번째니까 지나면 아반가 이거 얘기야. 젊으셨을 시절에 다들 꿈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다들 꿈을 저버리고 열심히 현생을 살아오시다가 어렸을 적 품었던 꿈이나 현재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헤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스타일링이랑 이제 배경 세팅이랑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촬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이요? 오늘 저희 의성 갑니다. 의성. 몇 시간 잤죠?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잤죠? 예, 저도 2시간 잤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죠.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할머니들이 요즘에 뭐 휴대폰 같은 것도 다 잘 돼 있으니까 디지털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필름 사진을 찍어보신 지 오래되셨고 그랬을 것 같아서 오늘 디지털 가지고 갈까 필름 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사진 인화해서 한번 손에 직접 쥐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필름 사진을 찍어보려고 이제 필름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 부장님 다녀올게요. 사고 치지 말고 놀고 있어요. 넌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집 잘 지키고 있어. 가시죠. 한번 더 웃어볼까요? 교수님이네 완전. 누나 카메라 한번 볼게요. 아 예쁘다. 아 너무 잘해주셨어. 근데 여기가 근데 로케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가. 아, 그니까요. 이게 지방에 내려오면은 이런 맛의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로케가 항상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예쁠 때가 많아요. 지금 이게 첫 테이크 이제 네, 가시는 첫 거예요? 테이크고 한 분당 30초씩을 만들어 드려야 돼서 지금 틈날 때마다 계속 찍어야 돼요. 그래서 찍고 이제 작가님 잠깐 멈추셨을 때 또다시 모셔가서 좀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제 아마 지금 계속 보게 되는 게 틈날 때마다 찍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일반인 이제 노인분들을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 완전 색다른 경험이긴 했어요. 좀 정말 신기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긴장을 하신 티는 하나도 안 나셨고요. 오히려 되게 즐거워 보이셨어요. 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되게 고맙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계속 표현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너무 행복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긴장 안 되세요? 라고 이제 막 여쭤봤는데 긴장은커녕 그냥 오늘 너무 신난다, 오늘 너무 즐겁다, 이렇게 찍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좀 더 힘내서 열심히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일반인 분들이고 할머니 분들이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 분들은 뭐 살아오신 그 과정도 있고, 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케치북에 막 글도 쓰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있던 컨셉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억날 것 같다라는 걸 써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심심할 때마다 할머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뭐 고마워하는 거는 뭐 고마워하시는 거니까,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내려가서 하루 일한 것 뿐인데 할머님들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는 되게 좋은 날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니어 모델분들도 혹시 촬영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평소는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좀 특수한 케이스들, 이제 아예 시니어 모델을 요구를 하는 뭐 패션 작업이나 그런 거를 할 때는 찍는데 이렇게 아예 시니어 분들의 컨셉 촬영을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독특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다행인 게 그 어르신분들이 다 되게 잘해 주시고 계시고 플러스 일단 로케가 네. 사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너무 뭔가 동화스럽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워낙 이제 작가님들 잘 하시니까 이제 뒤에서 뭐냐 딱딱딱 주워 먹으면 되는 입장이라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뭐냐 우리 PD님도 도와주셔가지고 그 꽃가루 던져서 엄청 예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 네. 이번 촬영은 혹시 짐벌 없이 그냥 런앤건으로 가시나요? 맞습니다. 요즘 뭐냐 시네캠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매뉴얼 포커싱에 익숙해져서 저는 이 느낌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 쓰는 렌즈는 칼자이츠, 칼자이즈. 컨택스 CY의 이제 50mm 1.4 플라나 렌즈입니다. 오. 빈티지 렌즈를 이용해서 오늘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 렌즈가 혹시 뭐 보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이거 있나요? 보케가 진짜 예뻐요. 아. 보케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드리미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우리 어르신이 가장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장식하기 딱 좋은 렌즈지 않을까. 이게 또 좀 다른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케이.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아, 너무 예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지금 친할머니가 누워 계셔요. 네, 좀 안 좋으셔요. 네. 그리고 치매기 또 살짝 있으셔서 지금 못 뵌 지 2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원래는 매달 내려갔는데 지난달은 너무 바빠서 못 내려갔는데 이제 동생이 그래도 본가에 있으면서 자주 찾아뵀는데도 마지막에 찾아뵀을 때 동생 이름을 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찾아뵈도 내 이름을 기억을 할까부터 해서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부모님 통해서 할머니의 배경을 좀 자세하게 듣게 됐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분이 되셨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쭉 그 역사를 들으니까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와닿았던 것은 정말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배경을 다 알지 않으면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냥 더 잘할 거리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당연히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은 할 건데 더 이상 예전처럼 편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후회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후회되는 마음을 사실 이번 작업 때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내 할머니, 내 친할머니한테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다른 분들의 할머니실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이제 소소한 행복이라도 좀 드릴 수 있으면은 내 재능으로 드릴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뭐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리만족이라도 해야겠다. 사실 이거를 수락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이제 저도 친할머니, 사실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다 뭐 돌아가셨고 이제는 다 좋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친할머니인데 제가 몇 년간 친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이제 가정 환경 때문에. 근데 어릴 때는 특히나 이제 할머니가 막 해주는 밥이나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자꾸 밥을 질게 하고 뭔가 막 퍽퍽하게 하고 해서 질게 해서 너무 싫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은 이가 안 좋아서 이게 잘 못 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질게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계실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중에 돈 잘 벌기만 해봐. 뭐 나중에 돈 벌기만 해봐. 할머니한테 뭐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뭔가 부주를 많이 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장손인데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수락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분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특히나 전 또 경상도 출신이어서 비슷한 말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 뭐 못한 것들도 좀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랬습니다. 네,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회성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예 지방에서 내려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대체로 서울권에서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스튜디오 촬영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이제 유의미한 게 있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처음 뵌 할머니들을 찍으면서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가족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게 확실히 후회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거는 잘 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내가 잘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 잘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가슴 깊이 새기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요즘에는 대불편의 시대다 보니까 재능 기부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재능 기부를 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안 좋은 의미들도 있고 쓰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사실은 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게 뭐 이유야 뭐가 됐건 저는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연예인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저 이미지 쇄신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미지 쇄신을 해도 좋으니까 차라리 지금 힘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다 같이 좀 주변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내가 도움받는 날도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과 뭔가 그런 때가 맞고 또 좋은 취지라면은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걸으시면서 이 카메라 한번 봐보실게요. 계속 걸으면서 너무 좋다. 좋아요. 너무 예쁘다. 어르신 되게 고우시네요. 네. 행복하다. 신난다. 좋아요. 오늘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저는 스타일그래퍼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스타일그래퍼는 메이크업, 헤어, 의상 스타일링 통해 한 사람을 조금 멋지게 꾸며드리고 나서 그걸 사진 촬영으로 이제 남겨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고객님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높아지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노 분들한테 먼저 했던 거를 요새 약간 노인분들이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되고 좀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 두윤종입니다. 네. 이 햇살이 가득한 느낌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환하게 행복하게 오늘 웃으시는 어르신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두 다 뭔가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네.